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채워주는 하루 비타민입니다. 중풍이라고도 불리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피의 흐름이 끊기거나 혈관이 터지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대부분 그냥 지나치거나 다음에 병원에 가봐야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 생존한다 해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인지하셔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뇌졸증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뇌졸중으로 문제가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혈관이 터지는 경우 뇌출혈, 막히는 경우 이를 뇌경색이라 부르게 됩니다. CT 사진을 보게 되면 이쪽에 나오는 사진이 바로 뇌경색, 이쪽에 나오는 사진을 뇌출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뇌졸중은 심혈관계 질환 중에서도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며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평소 전조 증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 발생하는 뇌경색의 경우 많은 분들이 증상을 놓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증상이 규칙적이지 않고 잠깐 특정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뇌로는 쉬지 않고 피가 흘러야 하는데요. 보통 건강한 사람의 경우 100g의 뇌에 분당 50ml 이상의 피가 공급되어야 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피의 양이 점점 떨어져서 20ml 이하가 되면 순간적으로 뇌졸중 의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후 혈류량이 돌아오면서 다시 기능이 돌아오기 때문에 뇌경색 증상의 경우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보다는 치료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시시각각 뇌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3시간 안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거나 시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사망하거나 산다고 해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증상으로는 갑작스럽게 힘이 풀리는 증상입니다. 식사를 하다가 손에 힘이 빠져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설거지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힘이 빠져 그릇을 떨어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팔이 저리거나 시린 증상이 오는 경우에도 뇌졸중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증상의 경우에는 뇌졸중이 아니라 대부분 손목터널 증후군이거나 목 디스크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라면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대화를 하는 도중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말, 외계어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강도의 두통 증상입니다. 이 증상의 경우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구토나 실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머릿속 혈관이 박동치듯 욱신거리거나 터질 것처럼 아프다고 호소하게 되는데요. 반면 묵직하거나 지끈거리는 일상적인 두통은 뇌졸중 증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뇌졸중이 오는 경우 갑자기 한쪽 시야가 보이지 않거나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각장애 증상의 경우 노안 등의 눈질환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뇌졸중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 최대한 빠르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의 마지막 증상은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로 어지럽고 일어나서는 걸으려고 하면 자꾸 비틀거리게 되는 증상입니다. 다만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꼭 뇌졸중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증상도 같이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앞서 알아본 뇌졸중의 전조 증상들은 짧게 오기도 하고 길게는 수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뇌졸중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나이가 들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55세 미만의 젊은 뇌졸중 환자의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연령별 그 이유를 보면
45세 미만의 젊은 뇌경색 환자들의 경우 흡연과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55세에서 74세 사이의 뇌경색 환자들은 고혈압과 당뇨병, 75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경우 심방세동으로 인해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여성분들의 경우 특히 내장지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내장지방 지수가 높은 여성의 경우 무증상 뇌경색 발병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무증상 뇌경색이란 별다른 증상은 없지만 MRI 검사 결과에서 경미한 뇌경색 징후가 발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무증상 뇌경색의 경우 치매나 뇌졸중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결과가 남성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연구 결과 여성의 경우 내장지방 지수가 높을수록 무증상 뇌경색 발병 위험이 최대 1.44배 높아진 반면 남성의 경우 내장지방 지수와 무증상 뇌경색 발병 위험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내 지방 수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 결과는 무증상 뇌졸중에 대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남성들 역시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과거에는 뇌졸중 중에서도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환자가 훨씬 많았지만 최근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경색 환자가 뇌출혈 환자에 비해 그 수가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사실 전조 증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뇌졸중이 오지 않도록 평소 식습관 등의 관리를 잘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음식이 칼륨이 풍부한지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다시마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마는 신체 장기인 위에서 알긴산과 칼륨이 분해가 됩니다. 이때 칼륨은 체내에 흡수되고 알긴산은 소장으로 이동해 소장에 있던 나트륨과 붙어서 체외로 배출되는데요. 이로 인해 체내 칼륨은 늘리고 나트륨은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음식이에요. 감자 역시 칼륨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감자는 쌀보다 16배나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으며 주 성분은 당질이지만 비타민이 풍부하며 특히 감자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아 조리해서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구마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칼륨 성분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체내의 나트륨을 소변과 함께 배출시키는 작용을 해 혈관을 확정해주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요. 혈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피로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뇌졸중 전조 증상과 뇌졸중 예방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